네,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.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 숨고르기 장세라고 봐도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그동안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많이 안정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관세 이슈도 이번 주에는 뚜렷한 게 없고요.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그 품목별 관세, 뭐 의약품이나 반도체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는 이제 그런 이슈 없이 또 지금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됐죠. 그래서 관세 협상에 대한 또 기대감도 좀 있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뭐 이렇게 흥분해서 막 위로 사거나 또 이렇게 공포심을 갖고 매도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그런 좀 의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변동성이 많이 축소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또 이번에 지금 이제 뭐 지난주부터 1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됐는데 출발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. 지금 뭐 그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그룹 같은 이제 주요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,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죠. 관세 부과 전이니까.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 예상보단 긍정적인 좀 실적을 발표한 것도 이 주식시장 좀 안정감에 좀 그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증시는 뭐 뚜렷한 뭐 어떤 이슈 없이 개별주들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약보합을 좀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트럼프가 별도의 관세 조치나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. 또 그러면서도 백악관이 중국의 이 무역 협상에 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시진핑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많이 들고 있다.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있겠죠? 예, 뭐 오늘 그 보잉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. 보잉 주가가 한 마이너스 2% 빠졌는데 이 중국 정부가 중국 항공사들에게 보잉 여객기 추가 인도를 좀 중단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실 보잉도 중국의 여객기를 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타격이 좀 우려되는 것 같고, 또 존슨앤존슨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은 되게 또 잘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여기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이번에 관세 때문에 이 의료기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관세로 타격을 받을 것 같다.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죠. 이 부분이 영향을 줄 거라고 이 기업들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기업들이 좀 경영하기가 좀 쉽지 않고, 사실 미국과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고, 특히 미국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또 중국에도 수출도 하면서 또 제조 기지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, 결국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해소돼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오늘도 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유럽 간의 협상이 그렇게 뭐 잘 된 건 아닌데요. 뭐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 일본도 협상을 할 텐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인데 중국 협상 얘기는 쏙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쯤 이게 재개될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 미중 간의 좀 협상이 무엇보다 좀 주식시장에는 좀 필요한 그런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증시도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일단 이제 지금 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좀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,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데이터 중에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죠, 한번. 그 폭락장 속에서는 미국의 개인 투자들이 역대 최고의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들은 이제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, 또 오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경기 침체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.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이제 투자 의견들을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적인 기관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, 개인 투자들은 어쨌든 또 급락하면 사겠다라는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.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거 미국 증시를 보면 사실 이렇게 급락했을 때 샀을 때 1년 후에 성과는 거의 다 좋은 편이었거든요. 200일 후에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올린 경우가 많았는데, 다만 이제 투자분들이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트럼프의 정책을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. 이번 급락장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걸 풀어줄 사람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미국, 중국과의 협상인데
중국과 이렇게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면 과거에 뭐 이렇게 저가 매수해서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오르겠다. 그 공식이 또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투자하실 때 뭐 과거 데이터만 좀 집중하지 마시고 결국 그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시면서 계속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세계 증시 소식 글로벌 증시에서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